네, 지금부터는 이란 전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한겨레 20일 정인환 기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느새 어김없이 나오게 됐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내용이 막 언론에 이번 주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정부 그리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트럼프가 계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인환 기자의 분석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다 남의 얘기 듣고 하는 소리기 때문에 제 분석력은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전쟁 끝났다. SK 하이닉스 신고가 112만 원을 돌파했다. 장중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우리 코스피도 지금 42일 만에 6,000선을 재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보다 네. 굉장히 씩씩하게 자기 페이스를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쟁이 만들어낸 혼란에 대처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국내 증시와 또 경제 또 정부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전쟁은 시작하기는 아주 쉬워요. 충동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네. 끝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전의 양쪽 당사자가 공히 예. 이길 수 없겠다. 이제 끝내야 되겠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예. 협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협상을 하지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전쟁도 사실은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로부터 1년 만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휴전 협상을 하자 해서 51년 7월에 휴전 협상이 본 협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만 2년, 그러니까 53년 7월 27일에야 휴전 협상이 타결이 돼서 조인식을 하잖아요. 2년 걸렸어요. 전쟁 시작한 지 1년 만에 해서 휴전까지 가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번 전쟁도 미국하고 이란 모두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질 거라고는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서로 지지 않겠다. 예, 라는 이란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전 세계를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요. 호르무즈를 가지고. 네. 미국도 문명 자체를 날려버리겠다. 그럴 그러니까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예.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서. 근데 문화재 파괴가 실제로 심각하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 비상경제 점검 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주요 발언 나와 있어서 우선 이거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협상 낙관 쉽지 않다. 고유가를 상수로 해서 비상 대응을 확고히 해야 한다라는 입장 나와 있고요. 전쟁 당사국들에게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보편적인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세계 평화 용기를 좀 내라 당부한다는 메시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석유 최고 가격제 소비를 늘린다라는 반론이 일리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최고 가격제 원래 당초 9월까지 하기로 한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조금 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대체 공급망 탈플라스틱 최우선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실 비닐 너무 많이 썼잖아요. 차제에 좀 비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라는 메시지 들어와 있고요. 완도 소방관 순직에 대해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화재 진압 시스템 개선하라라는 입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수선 박람회 현장 우려 목소리가 많아서 중앙정부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호르무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시죠. 우리는 네. 역봉쇄령.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미군이 이란 해상 봉쇄를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란이 봉쇄하고 미국이 또 봉쇄를 하고 그러면 국제사회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 주장은 협상 결렬 직후에 얘기한 거여서 네. 협상이 결렬되면 바로 또 미국이 교전 행위를 재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좀 있긴 했는데 네. 일단 해상 봉쇄라는
간접적인 방식의 이것도 사실은 군사작전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래도 아무튼 직접적인 공습이나 타격 없이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무력시이긴 하지만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총평을 해보고요. 그 미국 쪽 주장은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이란 항구와 연안을 드나드는 선박이 봉쇄 대상이고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란 선박뿐 아니라 이란 항구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이나 중국, 뭐 일본, 동아시아 쪽으로 향하는 유조선도 당연히 봉쇄 대상인 거죠. 흥미로운 건 미국이 국제유가가 치솟자 지난달 3월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미국 재무부가 이란 선박에 이미 적재되어 있는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적재되어 있는 그리고 항해하고 있는 이란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판매를 한 달간 제재를 풀어서 한 달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랬죠.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갑자기 유가가 치솟으니까 네. 미국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이란한테 그 이란 선박 호르무즈를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니까 네. 풀어준 거예요. 국제 저 원유 시장에 네. 공급량을 늘려준 거죠 일부러. 네. 근데 지금 와서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봉쇄를 해버린다는 게 네.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단기간 폭등하더라도 이란산 원유 수출 막아서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다. 네. 그러면 이란이 버티지 못하고 협상을 통해서 호르무즈 개방에 응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전쟁 시작 전에도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네. 오판이었던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돈줄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다 미국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번 전쟁이 있은 다음에도 그 하루 185만 배럴 네. 뭐 이게 원유를 수출해서 수익을 거두었다. 네. 이게 결국엔 다 전쟁 자금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예 돈줄을 차단하려고 미국이 이런 이른바 역봉쇄 전략이라는 거를 쓰게 된 거다라는 이제 언론의 분석이 있던데요. 네. 그러면 이란도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떻게든 또 다른 전략을 세워서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것 같은데 이게 먹힐 거냐 전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좀 새로운 탈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미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로 지금 한 달 보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세계 각국 입장에서는 이번 해상 봉쇄로 달라지는 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란이 수출했던 방금 말씀하신 185만 배럴 네. 정도 되는 원유가 줄어드는 것인데 이란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버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내놓는 평가예요. 야. 왜냐하면 예. 너무 오랫동안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한 수많은 제재에 시달려 오면서 이란 경제가 굉장히 그 다층 구조로 어디에 한 군데에 의지하지 않는 다층 구조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엄청난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출로 원유 수출로 인한 수익이 네. 전체 국가 수익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제재가 워낙 셌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네. 뭐 이란이 전쟁 전비 마련을 못하면 바로 이른바 꼬리를 내릴 것이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브렌트유가 어제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한 7% 정도 급등하면서 다시 100달러선 배럴당 100달러선 위로 지금 올라갔거든요. 네. 충격파는 있죠. 당연히 국제 시장에 대한 충격파가 있고 네. 미국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 말씀하신 코스피를 제외한 네. 세계 각국의 주식 시장이 아주 폭락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주가 폭락뿐이 아니라 달러와 가치도 떨어지고 있어요. 아. 우리 환율이 안정이 되는 게 우리 통화 당국의 노력도 있겠지만 예. 세계적으로 달러와 가치가 뭐 제가 좀 전에 찾아봤더니 유로화 대비 달러와 가치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달러 가치 하락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10년물 미국 국채 이자율도 예.
인상이 됐어요. 이자율이 인상이 되면 채권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이자율 상승은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채권. 근데 작년 4월에 이른바 해방의 날이라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관세 폭탄 던졌을 때 예. 그 직후에 이 세 가지 주가, 채권 수익률, 네. 그다음에 달러화 가치가 삼중 폭락세를 보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주일 만에 바로 그냥 유예하마 이러고 나왔잖아요. 예. 그 이유가 이 삼중 폭락세 때문이었는데 금융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속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미국 선거는 삼가 선거라고 네. 우리 그 우석진 교수님이 네. 주가, 물가, 유가. 네. 그래서 이 돈에 상당히 민감하다. 근데 그나저나 뭐 미국이 하여튼 뭐 세계가 전혀 협조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 그리고 역봉쇄를 한다 한들 영국도 일본도 우리 거기 참여 안 할 거거든.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또 뭐 주한미군 탓, 주일미군 탓, 뭐 이렇게 니 탓이오를 주장하면서 해봐야 국제사회가 미동도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 아무런 협력권도 없는 가운데 이 명분 없는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네. 고유가를 상수로 봐야 한다고 네, 네, 말씀하셨다고 네, 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행동도 이제 상수로 봐야지 네. 변수로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 대략 난감인데 이란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해상 봉쇄를 국제법 위반이자 해적질이다 네. 이렇게 비난하고 나섰어요. 뭐 비난할 입장은 아니죠.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전후에 통행료까지 받겠다고 네. 이란이 했으니까 이거 국제 수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뭐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은 또 이란을 비난하고 양쪽이 비난전만 하고 있는데 양쪽이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도 해상 봉쇄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란만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번에도 해상 봉쇄에 오방국들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앞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선단 네.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그때 아무도 네, 안 아무도 했죠. 응하지 않았죠.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예. 한국, 일본, 뭐 뜬금없는 중국까지 예. 비난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해상 봉쇄를 지팡하는데도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란 항구에서 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출항을 해요. 예. 근데 이걸 막았어. 알고 보니 이게 중국으로 가는 배야. 네. 또는 중국이 소유한 배야. 예. 또는 그 원유를 이미 중국이 대금을 지불하고 예. 받아야 되는 물건이야. 예. 화주가 중국이란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은 그 배는 중국 거예요. 중국 재산입니다. 근데 미군이 이걸 막아. 그리고 납포를 해요. 남의 나라 재산 침해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도발 행위거든요. 도발행위다. 이거는 도발 행위예요. 아. 군사력을 이용해서 예. 남의 나라 거를 빼앗는 것은 도발 행위예요. 예. 그러면 중국은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하고 달라요. 야. 해상 봉쇄를 해서 예. 경제를 옥죄인 다음에 예. 저 대통령 한밤중에 납치해가는 베네수엘라 상황하고 네. 이란 상황은 전혀 다른데 다른다. 지금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전에 자유롭게 평균 하루 127척의 유조선 상선이 자유롭게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문에 호르무즈가 막혔어요. 네.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어요. 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최대 쟁점이 호르무즈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 진짜. 없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중간도 못 가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네, 네. 이게 진짜
아유 정말 그냥 화가 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지금 그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바브엘만 대부 여기 봉쇄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양쪽을 다 막아버리면 네. 그러면은 지금 곱하기 2배로 국제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홍해 쪽은 지난 출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봉쇄를 시도하면 예. 시도 그 자체 그러니까 해협 봉쇄는 너무나 쉬운 게 뭐 막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뭐 자그마한 쾌속정으로 네. 거기 지나는 선박을 예. 계속 뭐 공격을 해? 총이라도 몇 발 쏘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예. 못 나가요. 그러니까 해가. 돌아가야죠. 그러면 그리고 보험사들이 네. 가지 마. 너희들 그렇죠. 가면 우리 보험 보증 안 해줄 거야. 예. 지급 안 해줄 거야라고 예. 하면 예. 못 움직여요. 예. 무인기 한 대만 띄워도 못 움직이게 됩니다. 예. 해협 봉쇄라는 게 그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예. 쉬워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홍해 라인과 호르무즈 라인 두 개가 막히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가야 됩니까? 아프리카 희망봉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좀 이란- 황당한 지금 얘기가. 걸프 연안 6개국과 그러니까요. 이란에서 원유가 못 나오고 있는데 예. 어디로 가겠어요? 그 걱정입니다. 지금